제3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3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35회 때하고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게 쉽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1번 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1번은 역시 언제나 유물 유적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1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해서 고인돌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화 부근지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어느 시대입니까?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로 파악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것은 지금 6세기 신라의 모습인데 지금 청동기 때 출제가 됐다. 틀렸죠. 두 번째, 자,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구석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동생활을 했었던 구석기 시대. 세 번째,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제 신석기 대표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반달돌칼. 자, 반달돌칼은 무엇을 하는 기구죠? 추수기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로 된 농기구다 보니까 석기시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 또 하나 나온다면 뭐겠어요? 뼈바늘.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원시적 수공업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번에 이제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국가를 찾는 거죠. 흉년이 계속돼서 신지께서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신지견지 읍차불예, 그렇죠? 사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오른쪽 천군에서 조만간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니. 자, 천군은 누굽니까? 소도를 관장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그럼 소도는 뭐 하는 곳이죠? 소도는 그 신성 지역으로서 사만의 재정 분리 사회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죠. 자, 1번.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그렇죠?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으로 갑시다. 2번. 서옥제라는 혼인풍습 고구려죠. 고구려의 서옥제 대릴사위제. 그렇죠? 자, 세 번째 보기.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한 책화는 동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음락간의 경계가 삼엄하고 경계를 침범했을 때는 소나 말 이런 것들로 변상을 하고 넘어오는 제도지요. 네 번째,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는 부여.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다섯 번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팔조법은 고조선이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에 있고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왕을 찾아야겠죠. 4세기네요. 372년 전지훈 왕 부견이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 불상과 경문을 주었는데요. 왕이 사신을 보내 사리하고 토산문을 바쳤고요. 역시 4세기 373년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했다. 그럼 지금 불교 수용하고 율령. 그럼 하나 또 뭐? 태학. 그렇다면 뭐예요? 이 4세기 고구려의 소수리망 때.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야겠지요. 고구려 왕, 소수림 왕에 대한 문제였다. 1번, 태학을 설립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율령불교 태학은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가 암기를 해놔야 된다. 두 번째,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것은 5세기 고구려의 장수왕 때죠. 장수왕이 이제 평양으로 전도를 했었다. 자, 세 번째, 우상국 정벌을 하였다. 자, 우상국은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그렇죠?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정벌했고요. 자, 네 번째, 독서상품과를 실시했다. 이건 언제입니까? 8세기 신라 원성왕 때지요. 자, 원성왕 때 그래서 국학의 졸업생을 성적 순위로 3등급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채용하는 방식, 독서상품과였다. 다섯 번째,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다라는 것은 4세기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다.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4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거죠. 이 유물은 부여 능산리 구분군 근처에 절터에서 출토되었다. 일단 부여가 나왔고 능산리 고분 그럼 부여 백제 뭐 이 정도. 자, 도교와 불교 사상이 함께 반영된 백제의 유산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백제 유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교와 불교. 도교와 불교 사상이 있고 남학생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부여 쪽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돼 있죠. 그럼 부여는 사비성 시대. 그렇죠? 1번. 1번은 이제 가야에서 발견이 된 금동관이죠. 가야. 두 번째. 요것은 어느 나라죠? 이 백제예요.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견이 된 석수죠. 돌짐승.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는 없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 여기는 이제 부여 얘기를 했으니까 백제 사비성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무엇을 얘기한다? 웅진성 시대죠. 그리고 이제 도교 불교인데 도교 불교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 번째, 이건 이제 15세기 조선 시대에 만들었던 분청사기 조화 어문 편병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너무 멀다. 네 번째, 역시 이것도 가야 톡이죠. 가야에서 발견된 톡이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것이 이제 백제 금동대학로죠. 자, 백제 금동대학로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었던 제시하고 있었던 문구와 딱 떨어지는 문제죠. 그래서 금동대학로 도교와 불교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자, 향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향로가 있는데 향로 뚜껑에 이게 산이 있는데 무슨 산? 복례산. 복례산은 산신들이 살고 있는 산. 도교적인 성격. 그렇죠? 그리고 이 꽃 그 향로 받침 요것은 뭡니까? 연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다시 얘기해서 불교의 색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돼 있어요. 목차에서 보니까 고구려와 수의 전쟁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세기는 7세기, 시기는 7세기고 고구려 그 첫 번째는 이제 수나라가 침공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당나라인데 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나라.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천리장성 축조 두 번째 연개의 소문의 정경과 당의 침략. 그렇죠? 그러면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다음번에 가가 나오는데 그 다는 당나라와 전쟁을 나타내고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당과 고구려가 7세기 때 했던 전쟁은 뭡니까? 이것은 안시성 전투겠죠. 이 안시성 전투에서 누가 양만춘 장군이 당나라와 맞서 싸워서 당나라를 격퇴했죠. 당태종을 격퇴했다라는 거죠. 정답은 이제 3번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거 한번 볼게요. 1번. 백강전투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663년에 있었던 백총강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그렇죠? 이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왜가 도와줬는데 이 백총강에 있었던 전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백제 부흥운동과 관계된 전쟁이었다. 두 번째, 기벌포요. 기벌포는 676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그렇죠? 실질적인 통일을 이룩한 나당 전쟁의 마지막 전투, 기벌포 전투였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한산 대첩이요. 한산 대첩은 1592년에 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터지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펼쳐서 그 적선 100여 척을 격파했던 전투. 황산벌 전투 다섯 번째, 이것은 660년의 전투인데 백제 마지막 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백제가 패배하면서 사비성이 함락되고 백제가 멸망했다. 자, 그래서 5번에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6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6번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의 사진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자, 일단 주제가 뭡니까? 삼국의 불상이에요. 그럼 불상을 찾아보자. 이것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아, 그렇구나. 고구려 불상이구나 라는 거죠. 자, 광배 뒷면에 영가 7년.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가 7년이 새겨져 있는 금동열의 입상을 찾으면 되죠.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2번에 나와 있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은 뭡니까? 이것은 발에 이불병자상이죠. 그래서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에 고구려의 영가 7년명,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의 이 부처님의 얼굴 모습과 이불병자상의 얼굴 모습을 싹 보면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흡사합니다. 이 이유는 뭐다? 아, 이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한 발의 이불병자상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세 번째, 이것은 뭡니까? 삼국시대 공통으로 나타나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지요. 자, 네 번째 보기는 뭡니까? 이것은 고구려 시대 때 예전에 우리가 춘궁리 철불이라고 공부를 했었던 건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고려시대 철불이었다. 다섯 번째, 이건 뭡니까? 이거는 통일신라 때죠. 통일신라 때 불국사 석굴암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6번에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7번 들어갑니다. 자,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주제에 보니까 신라 말의 사회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아래 부연 설명을 한번 더 찾아보자. 자, 해공황 이후 신라 멸망까지의 상황을 만화로 표현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신라 말, 그렇죠. 해공황 이후에 신라 하대로 가면서 중기하고 신라 중대하고 신라 하대의 큰 차이점은 뭡니까? 왕권이 강했다. 신라 말로 가면서 왕권이 약해진다라는 차이가 있고, 당시에 이제 신라 중대 같은 경우는 왕의 측근에서 보필을 했던 육두품이 있었는데, 신라 하대 상황으로 가면 이 육두품이 반대로 가죠. 그래서 육두품과 그리고 그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연계를 하는데 선종 승려와 함께, 그렇죠. 그래서 누구와 진골과 진골 세력을 견제하는, 그렇죠, 이 반신라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모습도 이제 나타내야 됩니다. 자, 1번. 진골의 세상은 이제 그만. 그렇죠. 육두품이 지금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반신라 세력으로 변했다. 자, 두 번째, 나라 이름을 후백제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견훤이 완산주의 도읍을 짓고 그 신라 말에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김음돌의 난을 속히 진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왕이 벌써 진압해라 라고 조금 좀 세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단 김음돌의 날은 언제입니까? 신라 중대지요. 신라 중대 누구예요? 7세기 신문왕 때지요. 신문왕의 장인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잖아요. 당시 신문왕 하면 뭡니까?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 중대 상황으로서 3번이 잘못된 것으로 정답. 4번, 원종과 애노의 난에 동참하자라는 건데 9세기 이 진성여왕 때입니다. 그렇죠?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 그래서 여왕 시대를 모른다고 해도 신라 말 상황이구나 이런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요즘에는 호족이 후원하는 선종이 유행한다라고 선종의 유행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선종을 믿고 신봉하고 진골은 교종을 믿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선종이 유행했던 상황 언제다? 신라 말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오늘 살펴본 인물은 누구냐? 스님이 한 분 계시네요.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은 부석사, 낙산사 등의 사찰을 창건한 승려 누굽니까? 모르죠. 모르면 안 돼요. 공부를 하셨으니까 지금 부석사가 나왔을 때 파악을 했었어야 돼요. 자, 그는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 그렇죠? 그래서 현세 구복적인 신앙,
관음신앙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에 활동을 했었던 의상의 내용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의상은 이제 부석상을 또 참고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현세 구복적인 신앙, 관음신앙,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화엄 사상에 대해서도 지금 나타나야겠죠. 그리고 만물의 상호 조화를 강조했었는데 일찍다 다지길, 그렇죠? 됐습니다. 자, 1번 신라 화엄종을 개창하였다. 그렇죠. 화엄사상, 화엄종 개창 의상입니다. 자, 두 번째 왕호천축국절 저수라는 것은 이 해초지요. 그래서 해초가 당나라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다시 와서 돌아와서 쓴 기행문 뭡니까? 왕호천축국전. 자, 세 번째 대각국사 의천이지요. 그래서 고려시대 활동했던 의천. 네 번째 보시면 정해쌍수를 수행 방법, 정해쌍수, 도노점수, 진울이지요. 고려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자, 다섯 번째 화랑도의 세속 규범으로 세속 5개, 원광의 세속 5개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8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이제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 고대 경제 제 조명. 자, 일단 지금 고대 경제라고 나타나 주었습니다. 고대사에서 경제편, 그렇죠? 강의 주제 보니까 가, 고구려, 나, 백제, 신라, 가야, 발해가 나와 있네요. 자,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봐야죠. 자, 1번은 이제 고구려에 대한 내용인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진대법으로 백성을 구율하였다. 자, 2세기 고구려 고국천황에 대한 내용이죠. 맞네요. 그렇죠? 고구려 상황 맞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나에 대해서 백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병란도가 국제무역항 장난칩니까? 그렇죠? 고려의 국제무역항 병란도가 나왔는데 백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너무 쉬웠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 신라 얘기인데요. 3번 선택지에서 금성과 동시를 설치했다. 자, 여기에서 동시전을 설치했죠. 동시전은 신라가 번성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6세기 신라 지징왕 때 무역이 또 번성하고 있구나.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가야예요. 가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덩이셀 화폐처럼 사용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철의 생산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야는 이제 낭낭과 외에 또 철도 수출을 했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발해에 대한 설명인데 5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일본에 담비 가죽을 수출했다라고 돼 있는데 역시 발해예요. 그래서 발해 특산품 모피, 인삼 또 뭐 있어요? 불상도 있고 그리고 자기도 있다라는 거죠. 모피, 인삼, 불상, 자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발해 특산품인데 옳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0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국가를 찾아야 되는데 사진에 보니까 온돌 유적 연해주라고 돼 있어요. 자, 연해주 지역에서 온돌이 나타났다. 자, 이것은 대조영이 세운 이 국가의 온돌 유적입니다. 자, 여러분 대조영 나오면 일단 발해겠거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조영이 세운 이 국가의 온돌 유적입니다. 온돌의 형태가 고구려식과 같아서 이 국가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렇죠?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온돌뿐만 아니고 또 뭐도 있습니까? 무덤 양식도 굴식 돌방무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발해가 나라를 건국하고 일본에 외교문서를 보냈을 때 이 외교문서 국서에다가 고려 국왕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자, 1번 한해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고조선 BC 108년에 한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됐던 고조선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무왕 때 당의 덩저우 등주를 공격하였다. 무왕 때 발해 무왕 때 누구를 시켰어요? 장문휴를 시켜서. 그렇죠? 장문휴를 시켜서 공격을 했으니 2번이 맞는 설명이죠. 장문휴의 수군이 활약했던 내용이다. 자, 세 번째 도병마사에서 국방 문제를 논의했다. 자, 고려 시대 때요. 국방 최고 권력기구, 그렇죠? 그래서 임시기구로 제추회의 기구였다. 도병마사.
네 번째, 지방행정구역으로 구주 오소경을 두었으니 이것은 이제 통일신라 때, 신문왕 때, 그렇죠? 구주 오소경을 확정짓게 되었다라는 거고. 자, 다섯 번째, 우리가 화백회의에서 국가중대사, 화백회의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귀족회의를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1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국왕이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오늘 최승로가 국왕께 시무 28조를 건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최승로의 시무 28조, 고려 성종이구나. 그렇죠? 고려 성종은 이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유교 정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국왕 성종의 유교 정치에 대해서, 개혁 정치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라. 첫 번째, 12목을 설치했다. 그렇죠. 그래서 12목의 지방관인 목사를 파견했습니다. 성종 때죠. 자, 두 번째, 후삼국 통일.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936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몽골 풍속을 금지시킨 왕은 누구예요? 국민왕이죠. 그래서 반원 정책, 몽골 변발 호복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번째, 노비양건법, 고려시대 광종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보시면 전민변정도감 국민왕태죠. 그래서 국민왕이 신돈을 등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성종의 개혁정치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이제 12번 문제로 갈게요. 좀 지우고 갈게요. 이제 12번 문제. 자, 12번은 지금 석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땡땡신문 특집 일제 문화유산 약탈에 대한 외국인들이 맞섰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제목이 뭐예요? 일제 문화유산 약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관계된 우리 이 문화재를 찾아라, 이런 얘기겠지요. 그렇죠? 한번 봅시다. 내용이 1907년 일본 국내 대신이 고려 후기에 세워진 석탑을 강탈해 갔다. 자, 일단 여러 가지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일본과 관계가 돼 있는 것이고, 자, 언제 강탈해요? 1907년. 자, 1907년에 강탈을 했었고요. 자, 어느 석탑이래요? 자, 뒤에 보니까 고려 후기에, 그렇죠? 그래서 고려 후기에 세워진 고려 후기 석탑인데 1907년에 일본 놈들이 가져갔다라는 거죠. 자, 이에 맞선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 베델과 코리아 리브의 발행인 헐버트는 일본의 약탈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고발했는데요. 이들의 노력으로 석탑은 10년 만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석탑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뭡니까? 원의 영향을 받았고 이 석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07년에 강탈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1918년에 반환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반환받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광복 이후에 1959년에 이 경복궁에다가 다시 중건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최근에 가서 어디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했죠. 이 석탑의 내용은 무엇이냐? 고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에 있고요. 1번 통일신라 때 경주에 있는 불국사 3층 석탑이죠. 그래서 통일신라의 석탑. 두 번째, 이것은 부여있는 정림사주 5층 석탑이죠. 백제 석탑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자, 세 번째, 이것은 뭡니까?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으로서 신라 중대에 있었던 신라 중대탑.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이 뭐예요? 월정사 8각9층 탑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후기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다각 닥층탑으로 지금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있는 탑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13번 들어갑니다. 13번. 자, 다음 기행문에 나타난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걸 찾아보자. 그러면 지금
지역을 물어봤다라는 거죠. 땡땡에 다녀와서 고려시대 청자를 생산했던 고려의 청자가 만들어진 곳인가 보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당리 가마터구나. 둘러본 뒤 서둘러 만덕산 백년사도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맨 아래 보시니까 다산초당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다산초당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가 어디죠? 전라남도 강진이죠. 그래서 고려 청자가 생산되었던 강진의 가마터 그렇죠? 또 맞네요. 그래서 이 강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그냥 나오네요. 3번에 강진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강화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신미양에도 있고 그렇죠. 강화도 주약도 있고 군산 같은 경우가 출제가 되려면 군산은 일제강점기에 쌀 수탈 항구로 성장했던 곳. 강릉은 단오제 이런 것들 그렇죠. 경주는 원체 많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그 주제들이 출제가 되어줬어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 정답 쉽게 강진하고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 자 14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첫 번째에 있는 게 망이와 말하기를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망이와 망소의 난, 망이 망소의 난. 요것은 이제 공주 명학소의 난이잖아요. 그래서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건데, 자 분명히 이 공주 명학소 소에서 일어났는데 소는 양인들이 살고 있는 양인 신분에 사는 곳인데 일반 군영보다 세금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난 하층민의 그 봉기죠. 그래서 망이망소의 난은 언제 일어났죠? 고려 무신정권기에. 그렇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만적 등이 노예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뭡니까? 왕후장사형의 시가 따로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적의 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무신집권기에 일어난 하층민의 반란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고구려 부흥을 내세웠다. 고구려 부흥운동은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죠. 그래서 670년에서 674년 그래서 안승을 추대했습니다. 고현무 건모잠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없고 공통점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무신집권기에 발생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세 번째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하였다. 이건 뭐가 나와야죠? 이 삼별초의 항쟁이 나와야겠죠. 삼별초의 항쟁 내용이 나와야 되고 네 번째 정감록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에 정시성이 왕이 된다 뭐 이런 예언 사상이잖아요. 다섯 번째 임술농민봉기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돼 있으면 뭐 삼정의 문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야 되고 이 세도 정치하에 있었던 농민봉기 두 가지 뭐 있어요?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가 있다. 뭐 그 정도가 출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14번에 2번이 정답. 우리가 1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봐라 라고 돼 있어요. 서희가 얘기하죠. 거란장수 소손영과 외교담판.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는 서희의 외교담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란이 처음으로 쳐들어왔던 거란의 1차 침입이에요. 거란의 1차 침입을 서희가 외교로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강동 쪽에 육주를 쌓게 됐죠. 그래서 강동 육주를 확보하게 됐고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윤관이죠.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별무반을 편성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윤관의 별무반 편성의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거란의 침입이 끝나고 여진이 쳐들어올 때고 이때 이제 숙종에게 윤관이 건의를 해서 별무반을 편성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있었던 내용, 뭐 거란 1, 2, 1차 침입 됐고 2, 3차 침입 요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김종서가 육진 그 뭐 조선 세종 때니까 못 들어가고. 두 번째, 박유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것은 고려 말 상황이지요. 세 번째, 최영이 요동 정벌 추진했다. 역시 고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나라하고 명나라하고 교체가 된 다음에 명나라에서 천령이 설치를 통보하니까 우왕 때 요동을 정벌해라 라고 해서 추진을 했던 거죠. 네 번째,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역시 고려 말 이성계의 활약이지요. 1380년 정도. 자, 다섯 번째,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쳤으니 이 귀주 대첩에 대한 설명인데, 귀주 대첩은 거란의 몇 차 침입입니까? 3차 침입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나왔죠. 2, 3차 침입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5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6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해당하는 역사서. 자, 역사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따로 또 같이 역사서 읽기. 읽을 책을 소개합니다. 고려 후기에서 편찬된 역사서로 자주적 입장에서 단군 이야기를 수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후기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는 이 역사서를 찾아라. 그렇죠? 편명을 보니까 기, 흥법, 탑상, 의해 요런 식으로 이제 편찬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일련의 삼국유사임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법, 탑상 이런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전엔 안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편찬 방법에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발해고입니다. 발해고는 유득공이 최초의 남북국 시대임을 확인했죠. 그래서 발해도 우리 역사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왔던 것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안정복의 동사강목, 안정복도 역시 동사강목도 조선시대에 조선 후기. 세 번째, 삼국사기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자, 여러분,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기전체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기전체가 아닌 지금 삼국유사 나왔으니까 일단 아니고,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단군신화도 없고, 그렇죠? 네 번째, 삼국유사. 4번이 이제 정답. 다섯 번째, 제왕운기. 이승휴의 제왕운기예요. 자, 이승휴의 제왕운기인데 역시 단군신화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려사, 그러니까 중국사와 우리 역사가 대등하다라고 돼서 그 편찬을 하는데, 이 기흥법 탑상 이런 그 편찬 서술로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휴의 제왕운기와 삼국유사가 원래 같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삼국유사만 독자적으로 출제를 했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파악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시험 문제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사와 우리의 역사를 대등하게 서술을 했었다, 이런 표현이 출제가 됩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1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이들은 조선 정부가 종로에 만든 상점가에서 물품을 팔았다. 그래서 종로의 상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왕실이나 관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했는데 유기전 상인이 가장 대표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자, 시전 상인들은 이 관상입니다. 관어상인이지요. 그래서 관에서 허가받는 상인으로서 어떤 거 유기전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기전 독점 판매권도 가지고 있었고, 조금 있다가는 뭡니까?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금난정권까지 소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두었다라는 거, 이것은 송상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삼을 판매했던 송상. 두 번째, 사상이지요. 의주에 궁거지를 두고 청과 교역하였다. 역시 만상입니다. 의주상인 만상, 대청 상인이죠. 자, 세 번째, 금난정권을 통해서 사상을 억압하였다라는 거. 3번이 정확하게 정답. 4번, 여러 장실을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킨 보부상이 있지요. 보부상. 자, 다섯 번째, 주로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업을 했었다. 포구상인
객주, 여각,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사상들을 얘기하고 있고, 시전상에는 3번이 이 정답, 우리가 1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공 왕이 추진한 경제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한국사신문,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를 완성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농사직설이라고 써 있는데, 자, 아무튼 본문에 왕의 명령에 따라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는데, 왕명에 따라서 조선시대 세종 때 그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서를 한번 써봐라 라고 해서 그 편찬한 책이 농사직설이었죠. 자, 1번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 대한제국 때지요.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가 이제 발급하게 되는 것 지게. 자, 두 번째 직전법을 폐지했다. 조선 명종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의 수조권을 뺏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관리는 이제 녹복만 지급받았다라는 거. 세 번째 대동법을 실시했다. 조선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부터 숙종 때까지. 자, 네 번째 건원중고를 발행했다. 고구려 시대요. 고려 성종 때 발행한 화폐 건원중보지요. 자, 다섯 번째 연분구등을 시행하였다. 이게 세종 때 시행한 공법인데 지금 연분구등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연분구등법은 풍년과 흉년을 나눠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풍년이었을 때, 대풍년이었을 때 20두, 그리고 대흉년이었을 때 4두, 최하 4두에서 최고 20두 부과했던 제도. 자, 1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민속놀이로 옳은 걸 찾아봐라. 2017년 한가위 추석이네요. 자, 땡땡 문화원에서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전술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오는 무슨 행사를 한다. 이웃에서 이웃과 손잡고 둥글게 돌면서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봐라 라고 돼 있어요. 가는 뭡니까? 그 아래에 여성들이 동그랗게 막 돌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강강수월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번에 강강수월래. 자, 원래 강강수월래라는 얘기인데, 강강수월래는 그 말 그대로 강한 오랑캐가 강을 건너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강수월래라는 얘기인데, 이순신 장군 뭐 여러 가지 이 유래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이 그 병력이 외적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병력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그 부녀자들에게 그 옷을 입혀요. 남자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산에 허리를 뱅뱅 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군사 훈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강강수월래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한가위 때 강강수월래. 두 번째 줄다리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세 번째 차전놀이는 팔짱을 끼고 어깨로만 이렇게 상대방을 밀쳐서 이기는 것.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노다리 밟기. 이것은 뭡니까? 이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안동으로 피난 갔을 때 그 노국공주가 귀함군이니까 그 험한데 더러운데 발을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안동 사람들이 인교를 만들어 버리죠. 허리를. 그래서 허리 올라가서 옆쪽에서 잡고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그렇죠? 이것이 안동 노다리 밟기고. 다섯 번째 남사당 놀이는 이 남사당패의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악도 하고 줄타기도 하고 뭐 땅에서 제주 넘고 뭐 접시 돌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는 것이 남사당 놀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9번에 1번이 정답. 우리가 2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답사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지역을 찾아봐라. 답사 보고서 그래서 코스에서 허해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이건 이제 안동이지요.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 딱 나와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 됐습니다. 자, 1번 안동 봉정사 극락전 나왔잖아요. 자, 1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신라말. 그렇죠? 신라말에 장보고가 어디? 청해진,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안창호가 대성학교 언제예요?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그렇죠? 1908년에 세웠던 대성학교. 세 번째, 묘청이 소경천도 운동이니까 평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양. 자, 네 번째, 국민왕이 홍건적의 침입 때 피란한 곳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어디예요? 안동입니다. 안동이네요. 맞네요. 다섯 번째, 전봉준이 조병각이 합정에 반발해서 봉기하였다라는 거죠.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 고부군수 조병갑이 횡포를 부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봉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번에 4번이 우리가 정답이고 우리가 21번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칠판을 좀 지우고 21번 들어갑니다. 자, 21번 문제.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 일단 그 장면에 나와 있는 왕이 누군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왕을 한번 찾아보자. 자, 21번. 조금 이쪽으로 갔을까요? 자,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도원수 강홍립에게 명예장수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는 방법만 강구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본부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나와야죠. 이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광해군의 중립 외교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강립 장군을 시켜서 보내지요. 명나라의 원군으로 보내지만 후금에 투항하게 했다라는 거죠. 광해군의 중립 외교예요. 자, 1번 과전법을 실시했다. 이거 고려 말에 공양왕 때지요. 그래서 조선이 개창하기 1년 전 1391년에 시행했는데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별기군이요. 이것은 1881년 민씨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식 군대를 만들어서 군사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죠.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별기군. 세 번째, 경국대전을 반포했다라는 거죠. 반포에서 중요하죠. 반포가 중요한 거죠. 성종 때죠. 만약에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세조가 돼야 되고, 네 번째, 동의보감이 완성되었었다라는 거죠. 허준. 광해군 때 허준.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이 전후 복구 사업을 하는데 당시에 그 임진왜란 끝나고 전염병이 엄청 돌았단 말이죠. 그래서 백과사전, 의학 백과사전을 편찬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찬한 것이 동의보감. 다섯 번째, 수원화성을 축조한 것은 정조지요. 정조. 그래서 4번이 정답. 우리가 2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화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순서 맞추기네요. 자, 한번 봅시다. 가번이 무슨 화폐냐? 조선통보예요. 이것은 이제 조선 세종 때 만들었던 화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통은 활발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활발한 거,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은 숙종 때 상평통보겠죠. 그렇죠? 자, 나번은 당백전입니다. 자, 조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그 뭡니까?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돈을 찍어냈으니 그것이 이제 당백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다번은 이제 상평통보예요. 여러분, 상평통보는 언제 최초로 찍죠? 인조 때 최초로 찍습니다. 최초로 찍는데 활발하게 유통은 안 됐었어요. 숙종 때 가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것만 봐도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조선 전기의 세종 때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조선 마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돼야 되고, 개학 이전 바로 직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인조 숙종. 그래서 이제 이때 두 번째고 있구나. 그래서 가다나가 돼야죠. 가다나 2번에 있네요. 2번이 정답. 우리가 2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23번. 다음 배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전책으로 옳은 것. 자, 50만 호가 져야 할 양역을 군대 같아요. 역 10여만 호가 감당하니 50만 호가 져야 되는데 10만 명이 50만 분을 내야 돼요. 5배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지. 자, 남자가 4, 5명 있어도 모두 군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심포값이 4, 5냥이냐. 한 집안엔 4명, 5명에 모두 소요된 비용은 20일. 그래서 이제 실록, 출처가 어디예요? 영조실록이다. 그러니 지금 군역이 문란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균역법을 시행하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실록이 어느 실록? 영주실록이잖아요. 그래서 1750년 영조가 시행한 균역법이지요. 그래서 군포를 현재 두 필로 납부했던 것을 한 필로 감해주겠다라는 거지요. 자, 1번. 개경과 서경의 상평청을 마련했다. 이것은 고려와 조선 모두에 해당되는데 상평청은 뭡니까? 물가를 조절하는 물가 조절 기구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토지 1결당 싹 미국 4두를 납부하게 한 것은 영정법이다라는 거죠. 인조 때 시행한 영정법인데 이것은 뭡니까? 전세와 관련 있는 거예요. 위에 자료에서 전세 얘기는 없었다라는 거죠. 군역에 대한 얘기만 있었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흑창을 개편해서 의창으로 운영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흑창 얘기가 나왔죠. 고려 태조 때 흑창을 고려 성종 때 의창으로 확대 개편한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1년에 두 표씩 걷던 군포를 한 필로 감해 주었다. 4번이 정답. 자, 5번.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사창. 요것은 이제 조선시대 조선 마렵의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시행한 거죠. 흥선대원군.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시행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환국의 문란을 개편하기 위해서 그 사인에게 일임을 했던 사창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역과 관련된 거는 4번이다. 자, 24번 문제 한번 들어갈게요. 다음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궁이냐라는 거죠. 그 스마트폰에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 밑에 보니까 광화문, 근정전 뭐 끝나야죠. 요건 뭐예요? 경복궁 아닙니까? 그렇죠?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의 본궁 역할을 했었던 경복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이제 완공되었던 거죠. 그래서 1392년에 조선이 만들어지고 1394년에 이 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언제 1394년부터 1395년에 완공되었던 것이 이제 경복궁, 조선의 본궁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소실되게 되는 것이 경복궁,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고종 때 중건하게 되는 것이 경복궁이다. 자, 1번.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수궁 석조전이잖아요. 그렇죠? 덕수궁에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경복궁은 아니에요. 경복궁 옆에 있는 그 다음에 본궁 역할을 했었던 장덕궁이 유네스코 유산. 자, 세 번째.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환공한 곳은 경운궁이지요.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했던 곳 경운궁. 네 번째,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것, 요거 종묘죠. 종묘와 사직이, 그렇죠? 거기에 얘기하는 종묘입니다. 그래서 왕의 위패를 얘기했던 모셔놓은 것. 자, 다섯 번째,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창건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조선의 본궁 역할을 했었던 경복궁이죠. 자, 우리가 이제 2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5번. 자,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인물. 죽으면서 한 말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데 지금 선생님 글귀를 읽으니 도덕이 뛰어난 더 알겠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출처를 보니까 숙종이 정암집을 읽고 쓴 시예요. 숙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암집이에요. 정암집. 자, 설명해. 이 시는 누구의 죽음을 애절하게 표현했는데요. 서우격서의 폐지 등의 개혁을 추진한 누가 김효사화 때 사사대 다 나왔다라는 거죠. 중종 때 김효사화가 있었고요. 중종 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 이 조광조를 등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혁을 해봐라라고 해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때 조광조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를 했었죠.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정약용이죠. 정약용의 여전론. 두 번째. 성약지변은 이입니다. 그래서 그 성악의 군신들이 신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군주를 성악이 인도하게끔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책이지요. 세 번째, 강화학파 정제도지요. 정제도, 그래서 양명학. 네 번째, 백운동서원은
주세봉이 창건하지요. 그래서 이왕의 건의로 소수서원으로 사익받는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 자, 다섯 번째 현량과의 실시를 건의했죠. 그 외에도 조광조가 현량과를 실시해서 사림을 등용하고 그리고 이제 불교 도기 행사를 폐지했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소학 교육을 장려시켰죠. 그리고 박납의 폐단 건의를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자라는 건의를 냈었죠. 뭐 수미법 대체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경연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운을 삭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공은 3분의 1을 삭제했다라는 거고 지방에는 향약이라는 제도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자, 됐습니다. 우리가 25번까지 지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26번부터는 조금 숨 좀 돌리고 들어갈게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